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켜 전쟁 위기까지 간 것을 자신이 개선해놨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당신들을 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 were going to end up in a war with North Korea as sure as you're standing there. And now the relationship is a good relationship. We'll see what happens. But as sure as you're there, you were going to end up in a war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를 오바마와 바이든이 남긴 쓰레기라고 부르고 자신은 그걸 치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During President Obama, they were nuclear testing, they were sending missiles. Right now everything's nice and quiet.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김정은을 만나 합법적인 위상만 높여줬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겨냥해 트럼프는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줬으며 특히 합법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김정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만 연합훈련을 중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서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대북 방어력을 예전처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교역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이들 두 나라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재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 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역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지난 5월 한 달 동안 3,000톤이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지난 5월 한 달간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에 2억 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뒤 두 나라가 북한과 활발하게 교육에 나서는 상황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G20 정상회의 당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推动美方显示灵活，与朝方相向而行，包括适时缓解对朝鲜的制裁，要通过对话找到解决彼此关切的办法。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기 때문에 제재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 이행에 있어서는 미국과 이견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o I think there is not a consensus at the moment about the best way to manage the role of sanctions in encouraging a positive process on the nuclear negotiation. 또 본격적인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2017년 이후부터였으며 특히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 fact, I don't think the sanctions had much impact at all until 2017. So it's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to keep everybody on board with them. China has to keep on board, and I'm sure politically it's difficult at times to do that. 브라운 교수는 또 대북 제재 이행 목표는 북한의 경제 붕괴가 아닌 비핵화라며 따라서 제재 이행을 위한 관련국들 사이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할 식량 규모를 110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4일 발표한 2분기 곡물작황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세계 41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상업적 구매로 51만 8천 톤, 식량 원조를 통해서 12만 3천 톤 등 64만 1천 톤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110만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좋지 않은 기후 조건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평균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북한의 밀 생산도 지난 겨울에 강수량과 적설량 부족으로 평균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지난 4월과 5월의 강수량이 평균보다 적었고 사용 가능한 관계 용수도 적어서 파종이 늦어졌기 때문에 주요 곡물의 생산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에 강수량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파종 속도가 빨라지고 곡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지만 일부 지방의 곡물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 식량계획이 최근 발표한 긴급 북한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있고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과 가공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식량 부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이번에 지정한 41개 식량 부족 국가 중에 아프리카 국가가 31개로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북한과 미얀마 등 8개국이며 나머지는 베네수엘라와 하이티 등 2개국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대북 무기 비확산 체제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5일 BOA에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변형이었다며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향후 직접적인 군사 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단기적으로는 과거 김정일 시대처럼 고위급 군사교류 복원이 시도되겠지만 향후 상호 무기체계 획득 또 연합훈련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가 제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특히 플라스틱과 비료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5월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 2017년 11월에 2억 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1,601만 달러로 전달인 4월에 2,226만 달러보다 크게 감소해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또한 제재 국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한 북한 사업가의 보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지방법원은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 측이 요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오는 12일 송환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4년과 17년 사이 사치품 등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거래하는 등 모두 5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 수사당국의 송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체포됐습니다. 문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형사나 테러리즘과 무관한 단순 돈 세탁 사건이라며 문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저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해상 초계기를 파견했으며 올해는 추가 파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협력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환영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인다면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관련 사항 등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와 대화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